안녕하세요. 바람을 타는 감성롱보더 송수입니다. 이번 트릭킥, 댄싱에서도 트릭에서도 매우 중요한 노컨플라이입니다. 노컨플라이는 정말 중요한 기초 트릭이에요. 제가 기초 트릭 5가지 안에서 정말 중요한 트릭 2개가 바로 피복과 노컨플라이라고 했었죠. 이 노컨플라이는 중요하지만 초보자가 하기에 살짝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마냥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감각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파생되어가는 기술이 정말 다양하고요. 댄싱과 트릭 사이의 연계 기술로도 적합하고 트릭의 모양도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는 트릭입니다. 노컨플라이 트릭킥 시작합니다. 풋 포지션과 팝의 연습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피복과 샤빗은 팝이 들어가는 발이 앞발에서 시작되는 널리류 팝인데요. 노컨플라이는 팝이 들어가는 발이 뒷발에서 시작되는 알리류 팝입니다. 따라서 뒷발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명 중 진행 방향은 이쪽이고요. 먼저 보드를 놓고 앞발은 보드의 힐 엣지 옆에 놓아주세요. 이때 앞발은 보드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행 중이라면 앞발은 물론 보드 위에 올라오겠지만 처음이라면 땅을 짚고 팝만 연습해 볼 거예요. 여기에서 뒷발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테일킥 끝부분에 딱 맞게 발을 옆으로 해서 올려주시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뒷발의 뒤꿈치가 테일킥의 힐 엣지를 걸어주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팝을 차볼 건데요. 초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노컨플라이의 팝을 차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테일킥에 올라와 있는 뒷발로 팝을 차줄 건데요. 뒤꿈치에 보드 옆면이 걸려있죠. 이때 중요한 것은 보드가 위로만 올라가도 옆으로만 돌아가도 안됩니다. 킥을 차는 순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해보자면 킥의 밑방향으로 살짝 반동을 주면서 보드의 앞부분을 띄우고요. 걸려있는 뒤꿈치를 이용해 대각선으로 무릎을 펴줍니다. 결과 보드가 이런 느낌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대각선 방향을 설명해 볼게요. 시계로 방향을 표현하자면 진행 방향을 12시로 보았을 때 레귤러인 분들은 1시 혹은 2시 방향으로 차주면 되고요. 부피인 분들은 11시 혹은 10시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팝을 차주어야 보드가 몸을 따라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초보자분들이 하셔야 할 이번 스텝의 목표는 영상과 같이 팝을 차서 날아가는 보드를 그대로 따라가 뒷발로 다시 보드를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팝을 차서 보드를 돌린 후에 몸도 함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가는 보드를 발이 그대로 따라가서 잡을 수가 있어요. 파이팅! 여기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걸 느린 속도로 주행 중에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살짝 막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보드가 너무 세게 떠버리는 경우인데요. 보드 위에 앞발을 떼는 순간에 뒷발에 누르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특히 데크를 누르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텝 2에서 노컨플라이를 찰 때는 땅에 놓고 했었잖아요. 그 느낌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툭 쳐서 보드가 돌아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보드에 힘을 많이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처럼 앞발을 내려도 보드의 앞부분이 뜨지 않을 만큼 뒷발에 힘이 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제가 노컨플라이를 차는 영상에서는 앞발을 내리자마자 보드가 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건 차차 나아지게 되고요.
차근차근 앞발을 힐엣지에 내리고 뒷발로 팝을 차서 보드를 잡은 후에 다시 밀면서 가주는 겁니다. 이때 힐카빙과 함께 어깨가 돌아가주면 더 좋은데요. 그건 다음 스텝에서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이제 정말 연습량이 그대로 결과가 되는 행복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제가 두 가지 노컴플라이를 보여드릴 건데요. 두 노컴플라이의 차이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두 번째 노컴플라이가 더 멋진 트릭처럼 보입니다. 바로 땅을 짚게 되는 앞발이 땅에 머무르는 시간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노컴플라이에 플라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같은 의미의 단어는 아닙니다. 스펠링도 달라요. 여기에서 안전하게 자신있게 깔끔하게 높이 뛰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론 샤빗과 마찬가지로 데크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몸을 앞쪽으로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서 몸을 기울여주는 방향이 노컴플라이 후에 보드가 날아가는 방향이고요. 보드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몸을 기울여주면 자연스럽게 힐카빙과 어깨가 돌아가게 됩니다. 억지로 넣어주는 힐카빙이 아니에요. 높이 뜨는 방법 두 번째는 탑을 차고 보드를 잡는 뒷발이 보드의 테일킥 부분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상을 잘 보시면 팝을 찬 후에도 계속 보드를 따라가는 뒷발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팝을 찬 후에 뒷발이 돌아간 보드의 뒤를 잡아버리면 여기서 랜딩한다고 해도 몸이 뒤로 날아갈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팝을 찬 뒷발이 돌아간 보드의 앞을 그대로 잡을 수 있도록 몸을 앞으로 띄워주세요. 사실 이렇게 발이 보드와 붙어서 가려면 그만큼 몸을 앞으로 날려야 되고요. 몸을 날리는 이유는 다시 높이 뛰는 방법 첫 번째인 힐카빙과 어깨가 돌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퍼즐의 조각이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죠. 진실은 언제나 한 느린 랜딩의 노컴이라도 꾸준히 하여 안정적으로 랜딩이 가능해지면 자연스럽게 왼발이 땅을 짚는 시간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댄싱 연습하시다가 마무리를 항상 노컴플라이로 끝내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왼발을 높이 점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노컴플라이 응용 트릭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트릭들 말고도 정말 다양한 풋트릭과 핸드트릭에서 쓰이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컴플라이를 완벽하게 한다면 입문자 타이틀은 졸업했다고 생각하세요. 언제나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되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